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북클럽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을 책 에듀케이티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에듀케이티드는 2018년에 출간된 타라 웨스트 오버라는 작가의 회고록입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을 산 그녀의 이야기는 딱 나왔을 때부터 굉장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2년 이상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등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꼭 읽어야 한다라고 추천한 그 책. 그럼 오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우선 작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타라 웨스트오버는 86년생으로 미국 아이다호주 출신입니다. 17살 때 처음으로 대학을 갔다고 하는데 다니던 대학에서도 5등으로 졸업을 했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게 돼요. 학자로선 정말 최고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녀의 책이 정말 전형적인 미국의 성공 스토리냐?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녀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겪었어야 했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켜져 있는 내적, 외적 갈등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솔직하게 풀어낸 일종의 자기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라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특이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대부분 그녀의 특이한 가정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타라의 아버지 진은 편집증 증상이 있는 반체제주의자이자 몰몬 생존주의 그리고 근본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먼저 반체제주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반체제주의는 기존의 체제, 관습, 정책, 기관 등을 다 부정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타라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도 가지 못했던 거고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타라의 아버지 진이 학교는 너의 생각을 망칠 거야, 너에게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을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로 몰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몰몬교라는 건 저희한테 좀 생소한 종교기도 하죠. 그만큼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몬교는 1830년에 미국인인 조세프 스미스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사상과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받는 종교인데요. 그 이유는 몰몬교의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서부 지역에 위치한 유타주에 있기 때문이에요. 타라가 나고 자란 아이다호주도 유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 인구가 많았던 건데 그러면 모든 몰몬교 신자가 진처럼 극단적이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생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타라의 아버지 진은 생존주의자였습니다. 생존주의자들은 미래에 다가올 재난 상황에 대해서 항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필품을 비축해 둔다거나 아니면 항상 유사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대비를 하게 되죠. 특히 처음 챕터를 읽으실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근본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근본주의는 영어로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고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경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일례로 챕터 1에서 쥔이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다 가져다 버리고 버터로 막 채우는 장면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쥔이 얼만큼 근본주의자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라의 어머니 페이에 대해서 알아보죠. 페이는 배우자에게 절대로 반기를 들지 않는 굉장히 순종적인 성격의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녀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쥔의 그런 비상식적인 종교적 신념에 대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본인의 남편과 본인의 아들의 학대로부터 타라를 지켜내는 데 실패하고 말죠. 타라의 부모님만큼이나 타라에게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인물은 타라의 오빠 션인데요. 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타라에게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게 됩니다. 둘의 사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타라가 어렸을 때는 션이 일종의 보호자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타라가 어린아이가 아닌 여성으로 성장해감에 따라서 션의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이 타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타라는 션에게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가족들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라가 과연 이 책을 가족들을 비난을 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전혀 그렇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많은 대문에서 얼마나 이 모든 사람들이 타라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타라가 겪는 가족과의 애증의 관계에서 독자들은 많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타이틀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이 책은 총 4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몇의 챕터를 제외하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거지?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작가가 한 번도 설명하지는 않지만 사실 성경, 고전, 현대문학, 에세이 등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부터 발췌가 된 것들입니다. 그녀가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발췌문들은 모두 디스커션 가이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것들과 작가의 메시지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고 또 나름의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에듀케이티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와 주관성. 두 번째, 가정 또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수능. 세 번째, 배움과 그리고 주체성. 먼저 역사와 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종종 역사를 일종의 객관적 지식으로 인식을 하곤 하죠. 그래서 그 권위를 비판 없이 수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사 또한 특정 시점에서 쓰여진 주관적 서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는 걸까요? 역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역사를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독서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정 또 종교적 의미의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타라는 그녀의 가족과 종교적 수능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합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일종의 수능의 압박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수능하고자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수능하고자 하는 걸까요? 나아가서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수능은 어떤 가치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배움과 주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과학에서 주체성이란 개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한 걸까요? 교육과 주체성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꼭 고민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듀케이티드는 국내에서도 배움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어쩌면 타라 작가는 그녀의 일생에 걸쳐서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끊임없는 자기 창조의 과정을 배움이라고 일컫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움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시각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과정이라면 당신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배운 사람인가요? 당신에게 배움이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에듀케이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독서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션에서 뵐게요.